분지를 영어로 베이진이라는 말이 원래 전공 용어인데 밸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트럴 밸리라고 불러요. 자, 시리라 산맥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거의 차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위에가 거의 평평해요. 안쪽으로 푹 깊게 하지, 이제 겉보기는 아주 평평합니다. 줄인 거죠. 아주 평평한 곳을 만나는데, 자, 우리 높은데 평평한 데를 뭐라 그러죠? 고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콜로라도 고원입니다. 고원은 우리가 플래토라고 그러죠. 예. 근데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 더 높은 데로 가요. 산맥 하나를 만나는데 이 산맥이 그 유명한 락키 마운틴입니다. 락키 산맥. 자,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가요. 사정없이 내려가.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완전히 평평해요. 평평하는데 너무 이제 평평하니까 거의 이틀을 타고 가도 산 못 만나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살짝 올라갔다가 아틀란틱 오션. 그의 연구 결과는 빠진 고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낭패감을 안겨줍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화장실 가셨다가 이렇게 타겠습니다. 휴게실인데 한국 고속도로 휴게실에는 뭐 우동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빠지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막의 물이 있죠. 여기가 제일 더운데 저 오른쪽에 산을 보면 산이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저 산 이름이 니들 마운틴입니다. 모양으로 그런 것들이 용암이 굳을 때 수축이 일어납니다.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물체는 액체였다가 고체가 되면 이제 수축이 일어나죠. 기둥 모양으로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축이 일어나도 기둥 모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절벽에 만든 지금 왼쪽에 보면 지층이 참 잘 나와 있죠. 이 에어포트 메사라는 곳, 아까 메사라는 얘기 드렸죠? 메사란 말은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데 그 에어포트 메사가 왜 에어포트 자가 들어가냐면 거기 에어포트가 이제 보면 저 사람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산책로가요. 자, 우리 세도는 참 멋있죠? 마치 병풍 같죠? 이 지층 아까 우리 지층 실험화 장면하고 똑같아요. 근데 양의 문제죠. 위에서 쌓인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있는 봉우리가 있는데 바위가 3개 정도 이렇게 보이죠? 저게 이제 카테드럴 락이라고 대성당 바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세도나의 아주 생경적인 왼쪽에 지금 10시 방향쯤 되죠? 대성당 바위라고 하는 지금 정면으로 이제 공격하는데 아주 상징적인 바위인데 저 바위는 그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바위들이 서로 가리고 그래 가지고 개수가 다르게 보여요. 5개까지 이제 보입니다.
없어 살까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던지거든요. 그러면 다 죽는다 그러죠. 네, 그다음 제 설명을 들으면 태양 없어 사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감격하고 마치는데 그때 고베에서 그 한 할아버지가 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 태양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죽는다고. 네, 근데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하고 딱 마치고 끝낼 수가 없잖아요. 죽는다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네. 있는 것도 오름이 이게 언제냐면은 천년 전 아니에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산이란 건. 그 개념 자체가 다 지구가 오래됐다는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쭉 내려가 가지고 저기 펜스 쪽으로 걸어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 나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 천천히 걸어도 30분 안에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너비가 최대 넓은 데가 30km인데 여기는 30km짜리 아니에요. 여기서는 맨 밑에까지 1.2km입니다. 맨 바닥까지.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앞에가 평평한데, 자, 이제 제 스케일을 좀 말씀드리면 이 평평한 거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 지층이 빨개지죠? 네. 빨개진 지층 위에 보면 이렇게 두껍게 지층 하나가 보여요. 하얀 지층. 그 두꺼운 지층, 그게 100m예요. 조금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규모가 감이 안 잡히죠? 높이가 100m라고요? 두께가. 예. 두께가요? 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게 100m예요. 그걸 여기서 한 17개 돼요.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대로 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 뒤에 넘어가서 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이 뒤쪽으로 호수가 있었던 거죠. 호수. 이쪽에 있고 여기 호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호수 크기는 최대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 왔다가 오늘 매더 포인트라고 하는 거 지금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북쪽에서 보는 건데 여기서 보고 식사를 잠깐 나갔다가 다시 와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동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뭐가 보일까요? 그랜드 캐니언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하다가 첫 번째 호수에 들어가요. 그냥 여기서 정차한 다음에 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첫 번째 호수에 들어갈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두 번째 호수에 들어갑니다. 와. 여기에 지금 댐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바로 어제 말씀드린 글렌 캐년 댐입니다. 글렌 캐년 댐을 보고 두 번째 호수 넘어오자마자 캐납이라는 곳에 가 자는 게 오늘 일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에게 말씀드리면 이 호수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저 뒤쪽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로 한 45분 타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속에 들어가는 데는.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지금 위에 평면도를 그린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안에는 이제 화석이 가득 차 있고 이 지층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북미 전역에 연결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걸 제가 단면도로 그리면 이거 단면도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 여기가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락키 산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이렇게 있었겠죠. 언제? 노아 홍수? 거의 끝날 때.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올라갈 때 어떤 건 더 들어올라가 미끄러져 못 올라간 것도 있어요. 저 지층이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지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층이 A, B, C 그러면 A, B, C, A, B, C. 이게 바로 뭐냐 분지하 산맥이에요. 자, 노아홍수 때 쌓일 때는 노아홍수 전기겠죠. 올라가면서 물들은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쪽은 덜 올라간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여긴 더 올라갔고. 그래서 분지하 산맥에 있는 지층이 쌓일 땐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할 때 지층이 북미 전역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쌓일 때는 언제나 수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아홍수 후기 때 이들은 못 쫓아가고 이것도 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호수가 터져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바로 여기서 지금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락키 산맥까지 콜로라도강 연결이 되겠죠. 네. 자, 이건 지금 제가 어떻게 자른 거냐면 이렇게 자른 겁니다. 네. 자, 근데 제가 한번 이번에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단면도를. 그러면 노아홍수 전기 때 이제 지층이 만들었겠죠. 이렇게 저탕유에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 물이 있었겠죠. 이게 바로 어디냐? 노아홍수 전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호수가 이쪽 뒤쪽에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노아홍수 후기 때 융기하면서 물이 다 빠졌겠죠. 이 뒤에는 호수로 남아 있었겠죠. 노아홍수 후기의 맨 끝에 또는 끝나자마자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그랜드 캐니언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뭐가 흐를까요? 맨 밑에 콜로라도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규모가 대단한데 이 호수가 터질 때도 대단했겠죠. 예, 우리 이 지층이 만들어질 때도 어마어마한 격변이었겠죠. 흙과 물 점점 불 올라간 거 그리는 겁니다. 뒤에 호수가 터져가지고 이 흙들이 쓸려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해지기 전에 그것도 대단했겠죠. 그걸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 어딘가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너비하고 길이의 흙들이 어딘가 덤프됐겠죠. 그 덤프된 곳, 쌓인 곳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날 우리가 가게 될 엔자보레고 주립공원에 가면 이들이 거기 덤프되어 있는 거다. 그 너비가 우리가 일부만 보는 거죠. 그 너비가 뭐 나만의 크기예요. 너비가 이 흙들이 어디가 다 쌓였을 테니까 그 쌓인 모습이 대단합니다. 예, 이제 그걸 우리가 마지막 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모양이 약간 잘못 그려졌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지층이 그 책 혹시 가져오셨나요? 네, 그리고 이쪽에 네. 자,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자,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밑에 지층을 만나요. 아직 그 책 안 펴됩니다. 복잡한 지층 여기는 지층도 복잡하지만 뭐가 없다. 화석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첫째 날 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는 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셋째 날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됩니다. 이 전 지층에 화석은 다 있어요. 여기 바로 홍수층, 플러드층입니다.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아시겠죠? 이 그림에서. 자, 이걸 여기서 보는데 여기서는 셋째 날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이동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20페이지 보면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 그 위치에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셋째 날까지 뚜렷하게 봅니다. 자, 여기서 첫째 날만 저희가 보겠는데 네. 여기 저 밑에 보면 맨 밑에 콜로라도강이 여기서 안 보입니다. 다음 포인트 조금 있다가 보여요. 저 맨 밑에 좀 컬러가 어두운 거 보이죠? 네. 근데 지층이 없죠, 맨 밑엔. 네. 보이세요? 어디서 보이시나? 안 보이는데 계속 내내. 일어났어요, 잠깐. 가방 같아요. 여기 맨 밑에 지층이 없죠? 컬러가 좀 어둡잖아요. 거기가 바로 뭐냐면 첫째 날 땅입니다. 아시겠죠? 자, 굉장히 단단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층이 보이죠? 그 지층부터 뭐가 보이냐면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맨 위에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창조 때의 땅하고 홍수의 땅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다시 앉아주세요.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창조와 심판 때의 땅을 다시 보는데 여기 보면 자, 이 보면은 굉장히 넓죠? 와이드해요. 와이드하다가 갑자기 줄어들죠? 갑자기 좁아들어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밑에 창조 때 땅은 이미 단단하니까 깨고 나갈 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아직 단단하기 전이니까 훨씬 쉽게 깨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진화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몇 억 년이란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란 건
흙이란 건 몇 개월 안에 다 단단해지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석회암입니다. 자,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 얘기로 다음 포인트에서 얘기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여기 그랜드 캐년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규모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니 협곡의 규모는 가다가 저기 노란색 검은색 입은 사람 2명 보이죠? 네. 그 길로 오른쪽으로 꺾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첫 번째에서 오른쪽이에요.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가 셋째 날. 지층은 있는데 뭐가 없다. 화석. 조금 더 올라가면 절벽이 있죠. 그 절벽부터 맨 위에까지는 지층도 있고 화석 있고 홍수층. 자, 여기가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창조 때의 땅, 심판 때의 땅. 제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네. 이게 너무 멋있죠. 여기서 자, 몇 시까지 차에 오신다고요? 45분. 네, 그때 지금 이제 한 50분 남았으니까 여기 사진을 다 찍으시고 저쪽 끝에 있죠. 저기도 다녀오셔도 돼요. 네, 여기가 그랜드 캐년에서 네, 저쪽 아까 100m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하얀 띠, 하얀 띠. 예, 거기까지는 어디를 홍수층이라고? 그건 홍수층이에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두 번 설명 안 하신다 여기 했잖아요. 안 보여. 여기. 이리 오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요거 아니에요. 여기 보이네. 여기서 보인다. 아, 그럼 안 보여. 여기 녹색 쪽에 보면은 컨테이너 같은 거. 아까 어떤 게 저 호텔을 그림을 안 그리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가 콜로라도 강이 이제 쭉 흘러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빠지는데 여기가 이 콜로라도 리버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 리틀 콜로라도 리버가 있는데 여기 날파리가 왔네요. 예. 자, 여기인데 우리가 아까 그랜드 캐년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왼쪽에 보였다 안 보였다 했죠. 그래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원래 호수가 하나 있었죠, 이렇게요. 그죠? 이쪽에 호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 게 먼저 터지고 연달아 이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리틀 콜로라도 리버가 있는데 이게 뭐야? 바로 어디 있냐면 자, 요 앞에 보면 홈이 요 산이 있죠, 산. 요 산 이름이 시다 마운틴입니다. 시다가 뭐냐면 백양목이라는 얘기예요. 백양목을 밑동을 잘라버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 마운틴 뒤에 이렇게 홈이 쭉 가 있죠. 네. 그게 이 리틀 콜로라도 리버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을. 네. 그 앞에 여기 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죠.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이쪽을 이걸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랜드 캐년. 뭐야 이거? 그랜드 캐년이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마블 캐년이라고 그래요. 마블 캐년. 요 두 번째 호수 속서부터 여기를 글렌 캐년이라고 그럽니다. 글렌. GLEN 캐년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댐이 있어요. 글렌 캐년 댐이. 그러니까 여기 인공 호수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왔다가 이제 떠나서 첫 번째 호수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두 번째 호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화장실 갔다가 이 댐을 넘을 거예요. 넘어가지고 이 위에서 뷰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뷰포인트가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이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수 빠져나와가지고 유타에 있는 캐납에서 자는 게 오늘 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호수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쪽에 이쪽. 이게 다 지금 첫 번째 호수입니다. 야, 저기 리틀 콜라레도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빵 터진 거예요. 여기는 원래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호수가 어디냐면 저 끝에 보면은 메사가 하나 보이죠? 메사. 테이블 같이 보이는데 그 뒤쪽이에요. 그 뒤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 밑에 콜로라도 강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콜로라도 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그런데 우리 자 여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날파리가 오늘 정말 많다. 자 우리 자 요게 이제 이해하는 게 앞으로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자 우리 지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제부터. 자 맨 밑에가 크리에이션 창조 때 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랜드 캐년 여기도 이게 다 석회암이에요. 이 위에도 지층이 있었냐? 전기 때 있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던 지층은 모두 뭐였냐면 사암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석회암이에요. 자 이 위에 요게 그랜드 캐년 지층이에요 지금.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편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가시게 될 자이언트 캐년 지층입니다. 자이언이 ZION입니다. 그 위가 브라이스 캐년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겠죠. 이게 노아홍 전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석회암이에요. 맨 위에가 하필이면. 근데 여기는 다 뭐냐면 사암이에요. 자 사암인데 석회암은 금방 묻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물만 묻으면 금방 묻죠. 사암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쌓인 거. 근데 이 사이사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석회질로 메꿔져 있어가지고 단단한 거예요. 이제 사암은 늦게 굳어요. 늦게 굳지만 일단 굳으면 어때요? 더 단단해요. 자 우리 집 지을 때 시멘트로만 안 짓죠. 시멘트만 모래반. 그래야 늦게 굳어도 단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위에는 사암이어가지고 노아홍 전기 때 이랬는데 이게 올라갔을 때 융기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이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호수가. 근데 이쪽 것들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건 다 같이 쓸려 내려간 거예요. 가끔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갔는데 여기는 그랜드 캐년 지층. 왜 이거 석회암이니까 먼저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쓸려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호수 안에는 어땠을까요? 여기는 자이언트 캐년이 있겠죠.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는 브라이스 캐년은 얇기도 하지만 작아요. 자 군데군데 있습니다. 요 얘기 조금 이따 하고 내일 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노아홍 전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터졌죠. 터졌는데 이때 터질 때는 노아홍수 전기 때 터진 것보다 물의 파워가 약할 거 아니에요. 다 덮였던 게 나가는 것보다. 이건 대부분 쓸려 내려갔지만 위에 있는 게 요거는 못 쓸려 내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볼록볼록 남겨놨어요. 호수 안에.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 호수 안에 들어가면 자이언트 캐년 지층이 부분적으로 보여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시더 마운틴입니다. 저거는 사암이에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더 많아요. 이제 안에 호수 안에서 보이는 지층들은 다 뭐냐면 자이언트 캐년 지층인데 이 자이언트 캐년 지층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보는 건 자이언트 캐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왜 위가 이렇게 평평하냐? 하필이면 그랜드 캐년 제일 위는 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 사암보다 어떻다? 먼저 단단해지니까 그나마 물이 쓸려 내려갈 때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호수가 터질 때는 단단하다는 게 지금처럼 단단한 게 아니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터질 땐 다 부서졌겠죠. 사이에 있는 것들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게 한눈에 안 보이는 거야. 호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부만 보인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저기 우리 금발에 아주머니 저 밑에 뭐 보고 있죠? 여기 사람 보이세요? 거기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냐? 이 실내로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거고 맨 위에 저기 있는데 거기는 갈 필요 없어요. 힘만 들고 신개가 8개가 넘거든요. 저거 힘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사진 찍으시고
우리 45분에 출발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목사님 사람이 어쩌 좋은 카메라 사모님도 오시고 여보 저희한테 하루 한 마리 뒤로 들어가네. 잠깐만요. 초록색이도 같이. 근데 이 상자 안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김은정 목사님 찍고 있어. 아니 어디 갔어? 아니. 경변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만 교수는 단 한 번의 대격변을 강조합니다. 정도 됩니다. 네, 저 오른쪽에 보이죠? 네, 정말 협곡이죠. 네. 자, 저 안쪽에 뭐 하얗게 된 데 있죠? 거기까지 1803년도에 물이 넘쳤던 데예요. 자, 우리 왼쪽 보시겠습니다. 왼쪽. 네, 이게 이제 글렌 캐년입니다. 하면 그 우리 보셨던 혹성탈출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 타임머신이 불시착했던 장면을 여기서 찍은 거예요. 1960년도에 찍은 건데 그때만 해도 여기가 별로 많은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좀 신비스러운 곳으로 여기 찍은 거니까 완전한 물에 완전한 사막 두 개가 같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외계 어디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찍은 거죠. 저쪽 오른쪽 보면 뷰투 같은 거 보이죠? 뷰투 기억나세요? 뷰투가 뭔지? 그러니까 호수 안에는 저런 뷰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물이 빠져나갈 때 휘돌아치면서 나가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유난히 많은 곳이 바로 모니먼트 밸리라고 하는 곳인데 저게 아주 많은 곳이 있죠. 그다음에 그건 호수였던 곳입니다. 거기도.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네. 여기는 보이는데 분명히. 자, 저희도 이제 여기서 애리조나에서 유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인스펙션을 받아야 됩니다. 힘주지 마시고 힘 빼고 계시면 버스 무게 재야 되니까. 자, 사영이가 찍어봐. 아빠 카메라. 저는 사람을 한가운데다 놓고 찍는데 우리 하영이는 사람 딱 발 밑에 놓고 야 뭐가 맞는 거니 근데? 사진하고는 멀어서. 우와. 이 돌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아멘. 한 곳으로 다 바라보고 있잖아. 와, 어디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비료부대 하나만 갖고 오면 좋겠다. 예. 비료부대. 진짜 누가 또 조각 깎아놨는 것 같아. 비료부대 아주 좋겠는데.
대구 올라왔네. 아 진짜. 저쪽으로 찍어야지 저쪽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지금 내려가 저희가 제 브라이트 캐년 멋있죠? 네. 저희가 밑에 보니까 밑에가 돌이 그 지금 트레일이 단단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려가는 건 모두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5배는 힘듭니다. 자, 근데 시가 어려운 코스는 아니에요. 내려갔다 오는데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와도 45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시겠죠? 웬만한 분은 다 내려와요. 저희가 딱 한 번 업고 왔어요. 사모님이 하셨어요.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사모님끼리 만나가지고 캐납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 밤 새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내려갔다가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업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각오하시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웬만하면 내려가는데 뛰면 안 됩니다. 난간 없어요. 폭이 약 1.5m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려해 주시고 버스에 오는 게 버스 출발이 11시 15분이에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우리 크리에이션 지층이 있고 그 위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자이언 캐년 지층이 있어요. 근데 브라이스 캐년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냥 어떡하다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노하우스 전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융기한 거예요. 그죠? 융기한데 이런 모양으로 했습니다. 크리에이션,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은 3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거 다 뚫려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이스 캐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노하우스 훅이에요. 물 다 빠져나가고 호수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는 뒤쪽에 있는 거예요. 터진 거예요, 호수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랜드 캐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그림 콜라도가 흐르겠죠? 이쪽 갔다가 콜라도가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걸 확대해서 그리면 지층이 이렇게 있죠. 자,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좀 입체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는 맨 위에 지층이어가지고 석회암도 있고 사암도 섞여 있는데 압력이 적으니까 덜 단단한 거예요. 자, 보니까 별로 안 단단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쌓일 때 그랬는데 단단하지 않은데 이들이 수축이 일어났겠죠? 굳을 때. 굳으면 수축이 일어나는데 수축은 어떡하냐? 지층의 수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균열이 나는 겁니다. 네. 자, 나는데 약하니까 비가 오면 지금 계속 여기 가는 길을 계속 매년 축대를 쌉니다. 왜? 매년 무너지니까.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성분에 따라 보면 어떤 것들은 노랗고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거는 하얀색이고 어떤 건 핑크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은 적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많을 경우예요. 노란색은 일메나이트, 갈철석이라는 게 많은 광물이 많은 층이고, 그 다음에 핑크색은 이 망간이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이것저것 아닌 거, 탈색된 거. 이거에 따라 단단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깎일 때 어떻다? 여러 모양으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도 계속 부서지니까 어떤 데는 많이 부서져가지고 폐쇄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기 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동일과정설주의자들이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캐년 자체는 뭐예요? 시간이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이 정도의 풍화는 있다 없다? 이 정도 지금 나오는 거 이런 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과정설주의자들이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이 콜로라도 고원 지층 가운데는 가장 위의 지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브라이스 캐년은 캐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붙인 거지 헛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고원의 우퉁불퉁한 표면이란 말이 더 맞는 겁니다. 되셨죠? 질문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안 받쳐서 너희 더 심하게 했다가 중간에 받쳐준 거 같아.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우리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주 경계를 따가지고 우리 이렇게 첫날 건넜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콜로라도 강입니다. 왼쪽이 상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왔던 거예요 우리가. 윌리엄스. 그죠? 그래서 지금 위로 왔다가 윌리스 콜로라도가 있죠. 첫 번째 호수 들어갔다 두 번째 호수에서 캐납 여기서 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브라이스 캐년 본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서 점심싸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포코너라고 하는 곳인데 포코너. 미국의 50개 주 중에 4개 주를 한 번에 만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또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여기 갑니다. 가서 뭐 할 것 같으세요? 4개 주 이렇게 다 하나도 없어요 볼 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선물 코너도 쫙 있잖아요. 그러면 택스가 다 다르잖아 주마다. 너 어느 주 가서 살래? 이게 포코너. 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루한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갈 필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협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이로 내려가는 건데 지금 이걸 단면도로 이제 그리면 이걸 지우는 겁니다. 지우면 단면도로 그대로 그리면 자, 우리 한번 제가 우리 그린 적 있죠. 여기 호수였던 것이 금파였겠죠. 락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고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지아 산맥 기억나시죠? 지층 기억나시죠? ABC, ABC, ABC. 지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쌓일 때 똑같다는 얘기죠. 노하우 전기. 후기 때 올라가고 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따 이제 우리가 그다가 여기 있던 호수가 터져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이 된 겁니다. 그거 우리가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있는 자이언 캐년이 바로 어디 있냐면 요 지층인데 자이언 캐년이 저희가 볼 때는 노아홍수 전기의 맨 마지막 지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다 사암인데 여기 보면 여기 다 뭐냐면 다 사층리입니다. 이 사층리 두께가 700m예요.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층리가 어디에서도 발견되냐면 아팔란치안 산맥에 또 발견돼요. 그러니까 뭐 전지구적인 격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랜드 캐년은 호수가 터져서 됐지만 이 자이언 캐년은 콜로라도 권 변두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아직 단단하기 전에 융기했죠 전체가. 융기하면서 양 옆에 이렇게 후두둑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두부를 확 들면 옆에 막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자이언 캐년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 자이언 캐년은 우리가 여기서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길 우리가 계속 꼬불꼬불 내려가는 겁니다. 네? 차 타고요. 걸어서. 네. 근데 이 광경이 정말 경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돼요. 올려왔겠죠. 올려왔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냐면 이 물이 노아홍수부터 올라가다가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게 노아홍수 전기 끝이겠죠. 위에 물이 있었겠죠. 이 전체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 저 깨져 날아간 겁니다. 후기 때. 그러니까는 자이언 캐년이 그랜드 캐년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랜드 캐년 주위에 호수가 남아있다 터진 거니까. 이건 올라가면서 터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협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려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뒤를 보면 자 사층리가 있는데 수직으로도 금이가 이제 균열이. 그 균열이 뭐냐면 이게 이제 수직이 쌓인 다음에 굳을 때 일단 빠져나간 다음입니다. 그러면 수축이 일어난다 그랬죠. 모든 물질은 물을 제외하고 다 수축이 일어나요. 이런 거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들이 마치 모눈종이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뭐라 하냐 체커보드라 그런 겁니다. 체커보드. 근데 위에가 메사 테이블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체커보드 메사입니다. 이름이
재밌는 건 뭐냐면 물이 출렁출렁한 게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왕 후기 때 물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물러갔다 물이. 예. 근데 영어로는 retreat 물러갔다 맞아요. 근데 이제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interlinear translation 이거 뭐냐면 히브리 단어가 있고 영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영어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한 거지 거의요. 가장 그러니까 뭐예요? 글자 그대로 쓰는 거. 거기 보면은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going and retreat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물이 빠져나가는 단어인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빠져나가는 단어가 거기 써 있어요. 자 이건 우리 밀물 때도 파도 치나요 안 치나요? 물이 아까 원래 그냥 물 빠져나갈 때도 파도 치면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거기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로 눈으로 본 문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이언 캐년 이제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얘기했듯이 요 사층이 하나의 두께를 가지고 물의 깊이를 계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따 가다 보면 16m짜리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위에 적어도 이거 만들 때 100m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격변의 현장 속에 마치 방주 탄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우리 박 선생님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해주세요. 저를 터진 겁니다. 네, 됐습니다. 김목사님 이쪽으세요. 우리 디지락하는 사람 속담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죠. 그걸 저희 뭐라고 했냐면 백견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요. 100번보다 한 번 깨봐야 된다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래 컬러가 아닌 거죠. 표면 어떤 경우는 탈색도 되고 그리고 이제 탄화도 되고. EBS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게 원래 안 나오는데 LA에서 나오더라고요. 한국 방송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유괴범 있죠? 저 유괴범한테 쫓아가지 않은 홍보 영상 100분짜리였는데 다큐멘터리. 근데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뭐요? 간단히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애가 어느 방에서 태어난 거예요. 매일 방을 바꿔도 자기 제자리 오면 13살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 앞에 이제 왼쪽에 보면 여기저기 찌그러진 것 같은 빌딩 하나 있죠. 왼쪽에 보이세요? 저 왼쪽에. 저거는 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 건축학의 가장 유명한 분이죠. 그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저 정면에 지금 SLS라고. 저희가 이제 저거를 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게 공사가 지난달 끝난 겁니다. 여기 못 올라갔었어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 여기 못 오셨죠? 막혀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올라온 겁니다. 저거 하는데 설명만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거만 좀 잡아주세요. 제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근데 오늘 날씨는 정말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정말 땀 엄청 흘리게 돼 있어요. 여기 거의 40도 정도 되는데 40도가 뭐예요? 여기 막 45도 막 그래가지고 여기 입장 금지될 때도 있어요, 여름에는. 자, 근데 지금 우리 노아홍수 전기 때
노아우 전기 때 이제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데, 근데 위에 물이 있었겠죠. 근데 융기했을 때 콜로라도 고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지하 산맥 만들어진 얘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던 게 터져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된 겁니다. 그래서 분지하 산맥이 계속되는데 그 분지하 산맥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올라왔죠. 네, 올라왔다가 가장 깊숙이 파인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데스밸리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지층이 똑같다는 얘기 했죠 이미. 자, 그리고 더 올라갔다가 여기가 요 산맥이 지금 이 산맥인데 여기 보시죠. 아마르고사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산맥이 앞에 있는 저기 앞에 있는 페나민트 마운틴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게 되는데 그 넘는 여기가 마지막 분지하 산맥의 마지막 산맥이에요. 요게 인요 마운틴입니다. 인요 마운틴. 네. 요걸 넘으면 요 밸리가 하나 있는데 이 밸리 넘어서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인 바로 이제 산맥인 시에라 네바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시에라란 말이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바다란 말은 눈 덮였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밸리가 뭐냐면 오웬스 밸리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자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 마운트 위튼이라는 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북반구에서 빙하 지형을 제일 남단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운데 빙하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와 있는 데스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나민트 밸리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 넘어요. 이거 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또 넘어요. 넘어서 여기서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요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다 뭐냐면 퇴적암이 아니라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한국에 제일 많은 돌이죠. 화강암은 용암이 밖으로 안 나오고 나오다가 말고 안에서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제 빙하 지형하고 이걸 다 설명하는데 오웬스 밸리 넘어가서 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하고 오웬스 밸리 요 근처에 알라바마 힐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미국에서 서부 영화를 제일 많이 찍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론파인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매년 서부 영화제가 빙하가 육지의 30%를 덮었다 그랬잖아요. 700m 이상으로. 자,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들었겠죠. 다 덤프됐으니까 쌓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 시대가 바로 빙하 시대예요. 예, 그리고 이게 다시 어떻게 후퇴해가지고 해수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빙하가 녹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빙하 시대 조건이 끝나면 계속 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빙하가 녹아서 걱정하지만 자, 이 얘기도 다 나옵니다. 이제 온난화 얘기. 원래 빙하는 없었어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지금은 다 지금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 변하면 걱정해 무조건. 이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원래 빙하 없었는데 뭐. 그죠? 자, 요 얘기는 이제 마지막 온난화 얘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온난화도 결국 세계관 얘기예요. 네, 됐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사진을 찍으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지랑이 되어버리고 여기까지가 85m입니다. 85m인데 해발 마이너스 온 거예요. 나는 여기 보면 이 지도에 전 세계 육지안에 해발 마이너스인 곳이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에드워로 여기 데스밸리 왔는데 마이너스 85.5m입니다. 여기가. 아, 그리고 내일 모레 가는 곳이 설튼시라고 있는데 미국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설튼시 가진 않아요. 근데 보여요. 네, 거기 가면은 해발 69m입니다. 마이너스. 제일 낮은 곳이 어디라고요? 세계에서?
하회가 얼마냐? 414m입니다. 자, 근데 거기 가면 소금기가 높죠? 왜 그러냐면 노아홍수 물 빠져나간 다음에 바닷물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우리 산들은 다 지수함수죠? 이게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울로 그리면 점점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자들이 비가 오면 이 민물이 어디로 올라갈지를 결정해요. 능선을 따라 할 수 있겠죠? 비가 오면 서해안으로 갈 것이냐 동해안으로 갈 것이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을 모아요. 그릇을 모으면 데스밸리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밑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흙들이 다 뭐가 있냐면 소금 성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돌이나. 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떠냐면 여기에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정도. 아시겠죠? 어떨 때 여기 아주 드물지만 여긴 겨울이 우기입니다. 자,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겠죠? 분지니까. 그럼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차요. 그때 LA 타임즈에 나는 거예요. 데스밸리에 물 탔다 그러면 다 요트 타고 오는 겁니다. 자, 그게 여름을 못 견디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증발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소금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물들이 있죠? 이거는 한 여름이 지나가도 안 마르는 물이에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소금. 자, 이제 소금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자, 소금기가 높으면 어때요? 증발하는 온도가 높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야, 맛을 한번 봐보세요. 짜다부터 씁니다. 그런 온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지금 배두어라 베이징에서 해발 마이너스 85.5m 써 있어요. 저기서 사진 찍으시고 안에 들어갔다 오는 겁니다. 마냥 가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오세요. 네. 15분에 출발하는데 타기 전에 발 잘 털으셔야 돼요. 갑자기 증발을 해갖고 하는 거고 이 데스밸리가 이 정도면 살만하죠. 네. 이 생각하고 여름에 오면 이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대피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동부에서 일이 들어가서 전이 넘어갔는데 이게 왜 데스밸리가 됐냐면 이제 그 동부에서 LA로 가는 길에 루트가 몇 길이 있는데 가이드가 안내를 잘못하면 이 분지로 뭐 큰 사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빠졌고 먼저 범죄했을 때 안 좋아졌죠. 가시성물 엉엉키. 그 다음에 심판한 다음에 더 안 좋아졌고 하나님을 통째로 대적했을 때 이때 또 안 좋아진 겁니다. 이걸 바로 뭐가 얘기하냐면 이 족보가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쪽에 방식으로 LA가 저쪽에 신고치 저기 LA. 저희 버스 타시겠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모자랐어요. 네. 액션 라지 슬라이스 2.5개로 항상 계산합니다. 네. 한 번에 12개 슬라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드시더라고요. 많이 쓰여있죠? 알라마 베이스라고. 여기가 이제 서부 영화가 아주 많이 찍혔던 곳입니다. 어제 그 피자 팩토리에도 뭐가 있어요? 거기 서부 영화 왔었던 사진들 있고 피자 이렇게 놨었던 그 작은 방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 돌들은 여기까지 굴러온 게 아니에요. 네, 원래 있었던 돌이 드러난 겁니다. 네, 오늘 뭐 눈도 있고 위에 아니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헬리콥터도 안 되죠. 이건 너무 작아. 이거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코끼리 가져가자, 코끼리.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치킨 구름 때문에 근데 이 사이에 뒤쪽에 있는 게 마운트 위튼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시에라네바다 산맥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저쪽에도 움푹 파여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서클하는 겁니다. 서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빙하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위에 적어도 얼음이 눈이지만 사실 단단해졌죠. 그게 700m 이상은 돼야지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도 보면 모양들이 이렇게 이 V자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원형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골짜기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얼음이 깨고 나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지기 전에 액체가 깨고 나간 게 아니라 노하우 속이 단단해진 다음에 고체가 고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뾰족뾰족하잖아요.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육지의 3분의 1이 언젠가 700m 이상의 빙하로 덮여 있었다라는 걸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남단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하고 화강암인데 여러분 앉아 계신 데가 저 위에도 화강암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게 생겼죠. 여기는 벌써 컬러가 갈색이고 저쪽은 하얗잖아요. 회색이고 그 다음에 모양도 여기 둥글둥글하네. 저기는 뾰족뾰족하고 그게 이제 여기 중요한 이제 이 실마리가 되는데 이 골짜기 여러분 주무셨던 이번에 주무셨던 곳이 오웬스 밸리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그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면 결국 우리가 언제나 그 노아홍수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홍 전기 때 지층이 이렇게 쌓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랜드 캐년 콜로라도 고원 올라가고 이제 뭐죠? 분지하 서명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 만들어지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아주 깊숙이 파인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어제 갔던 데스밸리입니다. 올라가고 아마르고사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페나미트 밸리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요 마운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락키 산 시에라네바 산맥 이렇게 된 건데 이 과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되게 화강암은 지질학자들이 십자를 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면서 계속 지층이 이쪽으로 보였어요. 사실 말씀 안 돼요. 이게 다 뭐냐 그랜드 캐년 이 지층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겨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노아홍수기 우기들이 밀려갈 때 이들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됐었어요. 됐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지층, 이쪽 바다 부분이 이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갔어요. 이저 뭐죠? 지판이. 그러면 이쪽 해양 지각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해양 지각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쪽이 이 멘틀 때문에 뜨겁잖아요. 녹기 시작하는데 이 해양 지각이 녹기 시작하는데 뭐부터 녹냐면 화강암 성분부터 녹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복잡합니다. 그게 뭐 녹는 온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한 500 몇 도가 되면 일기하면서 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녹기 시작하는데 이 노아홍수 후기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성분이냐면 화강암 성분이 먼저 녹게 돼 있어요. 화강암 뭐 석영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녹으면은 가벼워져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떠요. 떠가지고 어떤 공간에 남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그마 챔버라는 겁니다. 마그마 방이라는 거. 그리고 약간 모여 있다가 지하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가지고 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 화강암 성분은 굉장히 점성이 높아요. 점성이라고 하면 끈적끈적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어떻게 오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 여기에 화강암이 막 이제 올라온 겁니다. 노아홍수 후기 때. 근데 위에 지층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올라가서 굳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깎인 거예요. 깎여가지고 여기 뭐가 만들었냐면 시에라네바 산맥이 있는 겁니다. 이쪽은 태평양이잖아요.
조금 지나면 화강암이 이렇게 생긴 거. 이 위에도 퇴적들이 있겠죠. 실제로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노아홍수 후기입니다. 예, 이제 이 화강 올라가가지고 이게 화강암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화산 폭발이 여기 오웬스밸리에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빙하세를 일으켰던, 자 이건 홍수 끝난 얘기입니다. 다 끝나고 수빈 사막 있다가 바벨탑, 성경 그대로 한 바벨탑 일어나고 나서 뭐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겠죠. 일어나면서 어떻게 화산재들이 여기다 쌓인 거예요. 이 여기 있는 화산재가 바로 비샵 화산재라고 텍사스까지 날아간 겁니다. 우리 그 어디예요? 세인트 헬렌산에 2000배라고 하는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화산재가 다 날아갔겠죠. 붙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뭐가 눈이 내렸겠죠. 눈이 내려가지고 이 위에 눈이 쌓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노아홍 빙하 시대 이제 절정까지 달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화산재 사라지고 그 다음에 증발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빙하들이 어떻게 녹은 겁니다. 녹으면서 이들을 어떻게 깨고 나간 거예요. 깨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위에 화산재는 어떨까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았겠죠. 실제로 가면 굉장히 적어요. 아니 화산재가 아니라 지층 깨고 나왔으니까 지층이 있긴 있는데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고 여기도 깨고 나. 근데 여기는 화산재나 빙하가 덮어 있었지만 빙하 지형을 만들 만큼 빙하가 두껍지 않았어요. 시에라네바다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쌓였던 거예요. 추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빙하 지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서클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삐죽삐죽하게 혼 같은 거 만들고 지층들이 약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녹을 때 이 물들이 어땠을까요? 이 오웬스밸리로 어마어마하게 밀려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이 사이로 어마어마하게 흘러갔겠죠. 자, 그런데 화강암은 내부에서 지하 깊은 데서 만들어졌잖아요. 굳었잖아요. 위에 게 제거돼 버리면 불안정해져요. 왜? 만들어질 때 가장 안정된 겁니다. 들뜨는데 균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면 균열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물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아시겠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사이사이에 뭐가 어마어마한 빙하물들이 사이를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지금 이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알라바마 힐스의 높이가 바로 뭐냐면 해빙 때 물의 높이예요. 이거보다는 높았다는 얘기예요. 물이. 하지만 저 위에 하얗잖아요. 저기는 해빙 때 물이 흘렀던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빙 때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철분 갖고 있는 광물들이 있거든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여기 뭐가 될까요? 산화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고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걸 그리면 해빙 때 그 홍수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홍수하고 비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모든 지형은 지구상에 노아홍수 후기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언제 변형을 겪었다? 해빙 때 변형을 겪었다 그러면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전 우주적인 사건, 그죠? 노아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 글로벌. 창세기 1장 유니버셜. 그 다음에 이제 빙하 시대는 뭐예요? 리저널, 광역적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겪는 홍수들은 다 뭐예요? 지역적, 로컬.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사막이나 동토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위에 동토 빙하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곳, 덜 내리는 곳이 극단적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하고 동토는 엄밀히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제? 빙하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빙하 시대의 원인은 바벨탑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그때 나이도 확 줄어버리잖아요. 멜렉 때부터.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빙하 시대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빙하 지형도 만들어지고 해빙 때 물 빠져나간 그 모습을 같이 보는 기가 막힌 장소죠. 자, 되셨나요? 네. 그림 그리기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 네, 오웬스밸리. 그래서 오웬스밸리가 그러면서 아주 독특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그 화강암에 대해서 조금 네. 그 저희 사는 동네 앞에가 면 단위 정도에 된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산이 자, 저희가 이제 알라바마에서 빠져나가서 자, 저희 아침 식사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가서 화장실 다 가실 거예요. 화장실 가셨다가 거의 2시간 한 15분 정도까지 화장실이 없거든요. 여기 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화장실 다 가주시고 그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놀래게 하고. 자, 근데 대단하죠. 자,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규모가 한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질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게 처음 필드로 오면 학생들이 어디가 습곡이에요? 습곡이 지치기 흰 건데. 그 지치기 너무 크게 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규모가 이렇게 뭐 한반도, 남한 이런 규모예요. 아시겠죠? 그 가운데 한반도, 남한 안 보이잖아 한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규모가 다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저쪽에 보면 약간 푸르스름한 게 있을 거예요. 저거 이제 내륙에 있는 바다입니다. 솔튼 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데스밸리가 마이너스 85 두 군데인데 바로 그 중에 우리가 2개 다 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저쪽이 어디냐면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태평양이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산맥, 여기 우리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던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네. 거기라고 그렇게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산타 이사벨이라고 하는 마운틴입니다. 다 화강암이에요. 우리 화강암 봤잖아요. 오면서 그 다음에 이 앞에 조그만 게 이제 카요리 마운틴이라고 하는 작은 산인데 이 앞에 있는 산타 로사 마운틴인데 저쪽에 보면은 바다 뒤쪽에 있는 거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초콜릿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맑으면 컬러가 초콜릿 컬러예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 위에 보면 지층들이 있죠. 이 앞에. 네, 이런 것도 다 그랜드 캐년 지층입니다.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랜드 캐년 여기 한참 먼데. 자,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낮아졌냐 하면 마이너스로 사실 데스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고 여기가 LA죠. 이거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뭐가 단층 지진대가 큰 게 하나가 있어. 그 지진대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지진대. 샌프란시스코와 LA가 지진이 많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진대가 이래가지고 LA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샌 앤드리아스 지진대라고 하는 겁니다. 폴 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네,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원래 노아홍수기 때 지판들이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판의 움직임이 원래 노아홍수 때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지판이. 그러다 노아홍수 끝나고 대개 창조과학자들은 빙하 시대 때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 방향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건 일로 움직이고 이 판은 일로 움직이게 됐어요. 지판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갔다 그랬죠. 이게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 보면 여기서 제 손가락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어떻게 되죠? 비게 되죠. 그러면서 함몰대가 만들어져요. 많은 곳에 그 함몰대가 바로 어제 봤던 그저께 봤던 데스밸리가 하나고 어제 봤던 그저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해발보다 원래 사실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지만 낮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더 낮아졌는데 자, 요거는 이제 노아홍수 끝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낮아진 건 여기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딘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전체. 자, 여기 기억나는 게 콜라도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걸
돼 있는데 이쪽에 이제 리트 콜로라도가 있고 콜로라도가 이렇게 흐르는데 콜로라도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아리조나하고 캘리포니아 경계를 흘러요. 그걸 콜로라도 강으로 주 경계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빠져나가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있죠. 캘리포니아 이렇게 있다가 밑에 이 어디예요? 다시 볼게요. 너무 크게 그리니까 안 되네. 작게 그리겠습니다. 고온이 이렇게 있으면 콜로라도가 이래가지고 흐르는데 주 경계 이쪽이 애리조나고 이쪽이 네바다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근데 캘리포니아 해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했다가 밑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이 뭐냐면 멕시코가 이렇게 돼요. 캘리포니아.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콜로라도 강이 흐르다가 여기서 멕시코만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바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반도입니다. 네. 근데 이 흘러 내려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쪽이 낮아가지고 물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노아홍 때 여기가 뭐로 댐으로 막혀 있었죠. 여기 두 개가 이제 호수였잖아요. 호수가 터져가지고 흘러 내려온 것이 대부분 이쪽으로 갔어요. 멕시코 쪽으로.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만으로 다 쓸려 내려가는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퇴적층인데 그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어떻게 하냐면 미국 쪽으로도 온 거예요. 요새 지대가 어떠니까 낮아가지고.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덤프됐는데 이 덤프된 게 바로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여기는 펀치 포인트 여기란 어마어마하게 넓죠. 우리나라 남한 크기예요. 이 퇴적층의 넓이가 어떤 것들은 많이 어디로 가냐면 이 만으로 태평양 속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 원인물을 흙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 여기서부터 흘러온 겁니다. 아시겠죠? 다 흘러오면 여기가 원래는 약간 기울어졌잖아요. 평평했겠죠. 처음에 쌓일 때. 자 이거 여기 이거 지우고 지층이 여기 몰려와가지고 평평했겠죠. 평평했겠죠. 물도 오고 물 얼마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몰려와서 평평한데 이게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때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층이 이렇게 됐겠죠. 올라가면서 이쪽에 함몰된 거예요. 함몰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 흙들이 몰려온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함몰돼까지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네, 되셨나요? 이게 이제 여기 전체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펀치 포인트는 흙들이 없지만 이제 저쪽 스플릿 마운틴 같은 데 하면은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이 뭐냐면 이 밀려올 때 기존에 단단한 돌들 있죠. 그들 어떻게 했을까요? 기반함들 창조 때 땅이나 아니면 이거다 화강암이거든요. 화강암 먼저 굳으니까 이 돌들을 깨면서 막 지층이 만들어지겠죠. 그 어마어마한 돌들은 이제 다음에 스플릿 마운틴 가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예. 되셨나요? 전체 그림 좋습니다. 질문. 트럭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